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드디어 비트코인이 30K를 넘어 31K 위로 올라갔습니다. 31K로 올라간 비트코인 가격이 5천만 원까지 쉼없이 달린다라는 전망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이번 비트코인 가격이 31K로 올라갈 때 블랙록의 ETF 재신청이 큰 역할을 했는데, 얼마나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진심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이 전쟁 모드에서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자산시장과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CVD 자료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갈색고래와 보라고래의 움직임이 정반대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라고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25K에서 30K까지 올라올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고래예요. 이 세력들인데, 이 세력들이 30K에서 31K로 넘어갈 때는 매도를 하고, 갈색 고래가 새로운 주체 세력이 돼가지고 이 부분을 받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의미로는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손바뀜이 일어나는 게 실제로 보여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 거래 대금에 따른 세력들의 차이는 각각의 특성이 다르다라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독립된 주체들이 손바뀜이 일어났다, 30K에서 31K로 넘어갈 때, 이 부분이 의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게리 겐슬러가 자진 사임을 요청했다라는 기사를 공유를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SEC에서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자진 사임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맞는 이야기고요. 다만 저는 게리 겐슬러가 뭐 이런 이야기 찌라시가 돌기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워싱턴에서 큰 압박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나온 이야기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게리 겐슬러의 자리 지키는 것 부분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제 사임을 했다라는 거는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30K에서 횡보를 하다가 31K로 올라갈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거는,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하면서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31K 위로 올라가게 됐고, 그러니까 필요했던 부분이 공동 감시 이런 것들에 있어서 거래소를 어디로 둘 거냐, 이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코인베이스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다시 재제출을 했고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서 같이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소로 지정이 되고 협업을 많이 하게 되면서 어제 11%가 오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SEC에 기소를 당했을 때도 뭐 아크의 캐시우드는 하락하면서도 거기서 추가로 매집을 했었거든요. 다 이유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보지 못하는 큰 그림을 그렸을 때,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분명히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고 인지를 했고, 수탁 서비스도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인베이스는 뭐 GBTC의 수탁업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걸 동시에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제가 수탁업 말씀을 드렸죠. 나스닥이 이 수탁 서비스를 가져가기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월가에서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 컴포넌트 단위로 다 쪼개가지고 각각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은 현물 ETF는 승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2016년에 그레이스케일이 현물 ETF 신청을 한 이후로 오랫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 요청을 했는데, 드디어 2023년도 혹은 2024년도에 승인이 날 것으로 보이는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은,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많은 상품들이 나올 수 있고, 또 거기에 돈이 많이 몰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뷰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이 현물 ETF가 그 방향을 잡아준다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1K를 넘은 비트코인을 매수 매도 벽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바이낸스에서는 32K가 큰 지점으로 새롭게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고, 30K가 어떻게 보면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트파이넥스는 종종 가지고 오는데, 제가 비트파이넥스가 좀 잘 맞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31.5K에 새로운 매도벽이 생겼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뚫고 가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뭐 현물을 들고 계신 분은 기분이 좋지만, 선물로 숏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뭐 다 터져나가고 있는데, 그것 떠나서 새롭게 청산이 될 라인들을 보게 되면은 32K 정도, 32K, 그다음에 34K,
이런 라인에서 많은 이숏 물량이 존재를 하거든요. 이거 다 잡아먹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숏 스퀴즈가 일어나서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이런 롱 포지션, 숏 포지션은 맵을 보게 되면 확인할 수 있고요. 롱 포지션 같은 경우는 16K에 예전에 이 지점이 바닥이었고 여기서 많은 물량을 추적을 했는데 이때 뭐 선물로 매집을 하신 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숏 포지션이 잠을 못 자는 그런 시기에 다다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청산맵을 봐도 숏 포지션들이 거의 물려 있어요. 완전 닿은 상태고 이렇게까지 안 올 거라고 예상을 했던 사람들이 잠을 못 자고 있는 그런 상태고 이런 부분들이 청산이 되면은 요걸 연료로 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위로 바라보는 거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롱뷰로 보는 좀 주의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비슷하게 비트코인 캐시가 최근에 급등을 하면서 선물 트레이더들이 2년간 최대 손실을 봤다고 해요. 거의 한 400억 정도 손실이 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400억 정도 손실이면은 누군가의 인생이 많이 바뀌는 금액 정도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에도 사람들이 롱, 숏 계속 거래를 하다가 크게 터졌다. 그래서 선물은 9번 잘하더라도 한 번 실패를 하게 되면은 번 돈을 대부분 날리기 때문에 조심하게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제가 제목에서 5천만 원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달러로 환산을 하면은 37K, 38K 정도 되거든요. 네, 개인적으로도 알렉스 크루거는 제가 많이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이 비트코인 가격을 그러니까 3파 이렇게 예상을 했을 때 저는 35K에서 38K까지는 이번 상승장에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는 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멤버십 때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런 뷰를 가지고 있냐면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루나 사태 1년 전에 터졌을 때 루나가 37K, 38K부터 비트코인이 이렇게 있을 때 터져가지고 이게 쭉 내려가서 31K까지 내려갔었거든요. 30K까지. 그러면서 이 공간이 다 텅 비게 됐어요. 완전 루나가 완전 팍 무너지면서. 네, 이 알렉스 크루거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31K로 다시 돌아왔고 그러면서 37K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이유가 그 사이에 루나 사태 때 이 공간이 다 터져서 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도 이번 상승장에서 뭐 아닐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35K 이상으로 간 다음 조정이 오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근거 중에 하나가 그 루나 사태 저도 그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염원도 있고 그다음에 알렉스 크루거가 이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가지고 와봤습니다. 알렉스 크루거는 연초부터 그러니까 비트코인뿐만이 아니고 자산시장에서 낙관론자로 그러니까 자산시장이 힘들 때 뭐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뭐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상승을 많이 했잖아요. 연고점을 뚫어내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15,000을 넘어갔고 그런 것들을 보이는데 최근에 알렉스 크루거가 쇼뷰로 보는 사람들을 완전 다 박살내는 트위터를 막 40개씩 달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보면은 근거가 다 있어요. 뭐 쇼뷰로 보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하락을 보시는 분들도 근거가 있는데 상승을 보는 분들도 거기에 따르는 논리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두 가지의 의견들을 잘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거시경제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변화가 생겼을 때 또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31K를 안정적으로 안착을 하면 35K 이상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게 알렉스 크루거의 뷰고 제 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서 더 올라가지 못하는 지점이냐, 어느 지점이냐라는 거를 잘 살펴봐야 되고, 제가 그런 걸 대라고 표현을 어떤 위치인지에 대해서 잘 봐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도 이 리얼라이즈 캡 이런 걸 봤을 때, 내 포지션 체인지를 봤을 때,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한참 위로 올라가야 불장이 되는 거거든요. 네. 하락장에서 막 시작 단계로 돌아섰다. 아직도 축척의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온체인 데이터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두 번째로 쇼텀 홀더 제가 중요하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랑 MVRV 지표를 같이 보는 자료인데 이 자료를 통해서도 아직까지는 시작하는 그런 단계 초입이다라는 게 너무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에 좋은 코인들을 잘 매수를 하고 2023년도에 매집을 하면은 그 뒤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성급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관심을 두지 않을 필요도 없고 적당한 관심을 잘 두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더불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좋아요. 하락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락을 외치니까 상승으로 이제 가겠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상승을 하니까 조심해야지. 이런 것들을 좋은데, 그러니까 청개구리처럼, 그러니까 기본적인 대가 서야 되고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뷰가 하락의 뷰인지 아니면 상승의 뷰인지를 본 다음, 하락을 했을 때는 아 그래도 견딜 수 있는 지표들, 이 시그널을 보면서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이게 올라갈 때는 아 더 올라갈 수 있구나라는 걸 인지를 해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순간에 자르고 하락을 기다리면 나중에 그냥 손가락 빠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밸런스를 잘 맞춰서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뭐 올랐다고 내려가는 거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오르면 내리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돈을 벌 건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지점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비트코인 반감기로 봤을 때도 아직 너무나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아있는 지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면 많이 힘든 그런 장이에요.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갈 줄 알았는데 더 올라가고 이런 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길게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은 지표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가격이 변동성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잊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에 가요. 중국에는 그 블링턴이었나요? 그 한번 가가지고 화해 제스처를 먼저 취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옐런도 중국에 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뭐냐면 이건 무조건 시그널이에요. 미국과 중국이 뭐 누가 무릎을 꿇고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얘네들이 예전 과거처럼 완전히 이제 거의 뭐 전쟁급의 이런 일들이 점점 완화가 될 거다라는 거는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산 시장에도 저는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코인 시장에서 어찌됐든 간에 얘네들이 서로 상호 간에 가져가야 되는 것들이 이제 규제나 이런 걸로 막는 게 아니라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연말 그다음에 내년 초 정도에 또 영향을 미쳐가지고 코인 시장에 새롭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연일 상승하는 가운데 이더리움이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뭐 이더리움은 제가 앞으로 큰 모멘텀으로 상승할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NFT가 거의 바닥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 뭐 BAYC NFT 바닷가가 20개월 내 최저치,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도 최저치를 찍지 않았는데 최근에 최저치를 찍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 사람들이 NFT는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NFT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점에 접어들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NFT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뭐 좀 아시는 분들, 저는 NFT를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더 공부를 해야 되지만 잘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끄셨다가도 당분간 관심을 좀 두시는 거는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추가적으로 돈을 벌 기회가 이 안에서 열릴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기사가 있길래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